안녕하세요. 챕터 4장 조인부터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조인 처음 예제를 보시면은 교재에서 T1과 T2 테이블을 이용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조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학습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개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큐멘테이션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SQL 랭귀지 레퍼런스요. 들어가서 9번을 보시면요. SQL 쿼리 앤 서브 쿼리를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조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볼드체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인을 학습할 때 물론 실무에서도 자주 쓰이지만은 개념적으로도 좀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하고 좀 유사하게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SQL 디벨로퍼를 보시면은 일단 그 조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조인의 대상은 테이블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T1과 T2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컬럼도 유사한데요. C1과 C2 컬럼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T1의 레코드 3개, 그 다음에 T2에 4개 레코드가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아래와 같이 한번 4개의 쿼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번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이요. 그리고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4개의 쿼리를 갖다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갖다 해보는 겁니다. 2개 테이블을 조인했을 때요. 자,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인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프롬절에서 하나의 테이블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실제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 얻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프롬절의 T1 뿐만 아니라 또 T2 테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콤마를 이용해서 T1, T2로 해서 어떤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 반환된다 라기보다는 전체 레코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T1과 T2 테이블이 프롬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인이라는 건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의 조인이 되고요. 또 조인할 때는 2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인을 갖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T1과 T2 테이블이 서로 조인을 갖다 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T1과 T2가 조인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그림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판에 보면 아까 이제 그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T1과 T2 테이블이 있는데요. 조인을 하게 되면은 T1과 T2 테이블이 있는데 조인 대상 테이블은 선행하는 테이블과 후행하는 테이블에 따라서 값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지금 조인을 한다면은 어떤 게 선행하고 어떤 게 후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쿼리를 보시면요. 1번에서는 지금 보면은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건 T1의 전체 레코드, T2의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조인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보시면은 T1과 T2인데요. T1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레코드를 제가 아주 작게 했습니다. 먼저 지금 인덱스가 없는 상황이죠. 그 경우에 보시면요. T1에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T1의 첫 번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되면은 T2에 대해서 쭉 한번 읽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각각 값을 갖다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읽었다면은 첫 번째 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10에 A, 그 다음에 10에 100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었으니까요. 10에 A, 10에 50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읽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읽은 값은 30에 C, 그 다음에 10에 20, 이런 식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죠. 이렇다면은 전체 결과는 몇 개가 나올까요? 12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12개가 되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번엔 T2를 한번 선행으로 보겠습니다. T1을 선행으로 했을 때는 T2에 몇 번 접근을 했을까요? 하나씩 레코드를 읽었으니까 T2에 대해서는 T1을 선행으로 했다면은 3번 접근을 하면은 이와 같이 결과를 갖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T2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T2를 이용해서 했다면은 처음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선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는 10에 A에 10에 100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20에 B에 10에 50 이렇게 나오겠죠. 아, 잠시 틀렸습니다. 20에 B에 10에 100입니다. 계속이요. 다시 30에 C에 10에 100 이렇게 나오겠죠. 맨 마지막은 30에 C에 10에 20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T1이나 이번엔 T2를 한번 선행해서 본다면은 레코드가 4개니까 뭐예요? 4번 어디에? T1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요. 어떤 걸 선행, 후행하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12개의 레코드가 반환됩니다. 3 곱하기 4의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T1을 선행으로 했다면은 3번을 읽어서 12개의 레코드를 반환하게 되고요. T2를 선행으로 했다면 4번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결과라면은 적게 읽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T1 자체를 선행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레코더가 적은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레코더는 같을지 몰라도 과정에서 보시면요. 쭉, 아이고, 그런 선을 잘못 봤습니다. 과정을 보면은 위에 거하고 밑에 거에 반원되는 순서가 다르다. 선행하고 후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카운트 수행했을 때는 결과는 몇 개다? 2개 레코드의 곱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로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뉴얼에서는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카테시안 프로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테시안 프로덕을 잠깐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만 보시면요. No join condi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의 조건이 없다면은 결국 두 테이블을 조인했을 때 오라클은 카테시안 프로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레코드의 곱으로 해서 그 결과값을 반환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값은 12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는 T1 테이블에서 C2 칼럼을 또 T2 테이블에서 C2 칼럼에 대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조건을 보시면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2번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T1을 선행 테이블로 해서 어떤 결과값을 갖다가 반환을 하게 되죠. 12개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때 필터링 조건으로 이제 T1의 C1과 T2의 C1 값이 같은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위에 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걸 가지고 보면은 T1의 C1 하고요. 그 다음에 T2의 C1이 같은 경우가 됩니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코드가 선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선택이 됐다면은 그때 T1 테이블의 C2 컬럼, T2 테이블의 C2 컬럼이니까 A하고 100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물론 아래도 보시면 같은 경우가 되겠죠. T1 테이블의 C1 컬럼과 T2 테이블의 C1 컬럼이 같기 때문에
A에 50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 필터링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필터링이 되어져서 결과가 반원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2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인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갖다 조인할 때요,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실제 현업에서는 이런 조인 조건이 있어야지만 어떤 의미 있는 값을 반환을 갖다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10이라는 값이 100개를 갖다 주문했다고 했을 때 10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T1 테이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A라는 사람이 100개를 갖다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80개를 주문하고,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갖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그래서 일반적인 쿼리에는 반드시 조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이와 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건보다 조인 조건을 항상 먼저 써주고, 나머지 이제 또 필요한 조건들을 이 밑에다가 작성을 갖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했던 12개 중에서 T1 테이블의 C1 컬럼과 T2 테이블의 C1 컬럼이 같은 경우만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그 같은 경우만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과 같은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조인입니다. 내부 조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너 조인이 되죠. 그래서 이 구문은 이렇게 한번 다시 대체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동일한 구문인데 SQL 표준에서는 이렇게 이제 작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너 조인이죠. 내부 조인입니다. 조인 조건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조인했을 때는요, 반드시 on 이렇게 해서 온절에서 조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이라고 명시적으로 썼다면 반드시 on절을 이용해서 조인 조건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어떤 개발하셨던 분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요. SQL 표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조인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보기에 더 가독성 측면에서는 명시적으로 조인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너 조인이 대표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조인 하더라도 이너 조인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큐멘트를 보시면은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잠깐 위에 볼까요? 위에 보시면은 조인 조건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ost 조인 쿼리는 컨테인 적어도 하나의 조인 조건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조건이 있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인에 대한 종류 중에서 보시면은 이너 조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너 조인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시적으로 조인 하더라도요, 사실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개는 똑같은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을 보시면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2번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괄호 열고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 있는데요, 아우터 조인, 아우터 조인 연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의 의미는 뭐다? 외부 조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다, 연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확하게는요. 자, 아우터 조인 연산자 어떤 결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요, 내부 조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갖다가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조인을 보시면은 지금 이대로 봤을 때는요, 하나, 둘, 셋, 네 개. 제가 보기에는 2번을 수행하게 되면은 4개의 결과가 반환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2번에 대한 수행 결과가 되겠죠. 그렇다면 2번에 대한 수행 결과 반환되는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2번 수행 결과 반환되는 4개의 레코드가 있는데요. 자, 3번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다고 설명드렸죠. 같습니다. 내부 조인에서 수행한 결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터 조인 연산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아우터 조인 연산자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에서 붙어있는 아우터 조인 연산자는 어느 테이블에 붙어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T2 테이블에 C1 컬럼 뒤에 붙어 있습니다. T2 테이블이죠. 그렇다면은 다시 조인을 보시면요. T2하고 조인하는 테이블이 뭔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T1 테이블이네요. 그렇다면은 이 아우터 조인 연산자의 의미는 뭐다? 조건절에서 조인 조건이 되죠. T2하고 조인하는 T1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올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1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냐면요. 쭉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요. 웨어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어떤 레코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T2 테이블을 보시면은 C1 값이 10과 30이 있죠. 10과 30은 선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20과 B는 선택이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아우터 조인 연산자는 이 선택되지 않은 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2번에서 수행했던 4개 레코드에다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이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은 T1 테이블의 C2 컬럼 4개의 레코드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B에 그 다음에 T2 테이블의 C2 컬럼 여기엔 해당하는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B에 뭐다? 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번은 몇 개가 나온다? 5개의 레코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레코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 조인에 대한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플러스는 외부 조인 연산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 이런 표현들은 좀 모호해서요. 사실 SQL 표준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들을 지양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조인하게 되는데요. 아우터 조인입니다. 아우터 조인은 반드시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레코드를 다시 말해서 조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추가 레코드를 어느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지 방향을 갖다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T1에서 가져왔습니까? 그렇다면 방향은 왼쪽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조인 중심으로 T1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3번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뉴얼 보시면 바로 밑에 이제 아우터 조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봤던 이런 아우터 조인 연산자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이 긴데요.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의 학습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2번과 3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업무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2번, 3번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아우터 조인 연산자, 아우터 조인, 어떤 경우에 또 내부 조인을 써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2번과 3번에 있습니다. 자, 4번에 대한 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좀 특이한 부분은 조인 조건이 있는데요. 조인 조건의 연산자가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다라면 결국 4번도 수행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1번에서 수행했던 12개의 레코드 중에서 비교를 하게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비교하게 됩니다. T2 테이블의 C1 컬럼의 값이 T1 테이블의 C1보다 크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T1이 선행했을 때 색깔 잠깐 바꿔서 보시면요. 선행했을 때 이 컬럼의 값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럼의 값을 비교해서 얘가 선행한다면 비교하겠죠. 조건이 뭐냐면은 T2 테이블이 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같습니다. 두 번째도 같습니다. 세 번째 크네요. 그렇다면은 뭐예요? 10의 A와 30의 80이 선택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컬럼이
각각 시트 컬럼이 필요하기 때문에 A와 80에 대한 부분들이 선택이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또 다음 레코드를 비교하게 되고 다음 레코드를 비교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은 조인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퀄 연산자, 계속 이퀄을 썼었는데요. 이퀄이 아닌 어떤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역시 조인 조건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이퀴 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다? 조인 조건이 이퀄리티 오퍼레이터 같다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되게 일반적으로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이렇게 같지 않은 연산자도 역시 조인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장 앞에 좀 몇 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쭉 교재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부 조인과 외부 조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를 한번 몇 개 안 되는 작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의 내용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하나씩 비즈니스를 적용해서 내부와 외부 조인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미리 좀 설명을 드리지만은 내부 조인과 외부 조인 내용을 보시면은 쿼리 자체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하실 때 어떤 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테이블과 컬럼을 지정하고 또 조인 조건을 명확하게 지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여기 T1과 T2, C1과 C2라는 이런 컬럼에 실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테이블과 컬럼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쿼리에 대한 기술 물론 중요하지만 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개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얼마큼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은 어떤 그 개발 프로젝트에도 쿼리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116페이지 내부 조인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